문제를 풀어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구조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가지돌기, 또 다른 말로는 수상돌기라고 했습니다. 한국말로 썼을 때와 한자어로 썼을 때를 구분지어 알아두세요. 그리고 신경세포체에서 뻗어나온 축삭, 가장 끝에 축삭 돌기라고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로 전달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집과 랑비에르 결절을 포함하고 있는 축삭입니다. 이 세포는 모두 하나의 세포입니다. 우리가 구분지어서 그 기능별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계속해서 뻗어나온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뉴런의 종류, 구심성 뉴런은 또 다른 말로 감각 뉴런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 부위로 감각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었고, 연합 뉴런은 구심성 뉴런으로부터 전달받은 흥분을 바로 원심성 뉴런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원심성 뉴런은 또 다른 말로 운동 뉴런이라고도 하고,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받아서 반응기에 전달해 적절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리집 뉴런은 민마리집 뉴런과 구분지을 수 있는데, 축삭돌기가 마리집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전도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마리집은 또 다른 말로 미엘린이라고도 합니다. 흥분의 전도와 전달, 활동 전이. 활동 전이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구분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트륨과 칼륨 펌프가 평상시에 작용하고 있어서 나트륨은 세포 밖으로, 칼륨은 세포 안으로 운반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전이차가 생기는 이런 상태를 분극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로 탈분극 상태는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안쪽에 막 전이가 플러스의 상태가 되는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다음 재분극 상태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이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급격하게 그래프를 봤을 때 막 전이가 휴지 전이로 다시 되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봤습니다. 이때 재분극이 휴지 전이보다 훨씬 더 음의 값을 갖게 되면 그때 과분극이 일어난다고 했었죠. 이렇게 축삭 내에서 흥분의 전도가 일어나게 되면 이후에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서 다음 뉴런으로 흥분을 전달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1번과 3번 문제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를 보기에서 찾아 쓰시오. 1번, 축삭돌기를 감고 있어서 막을 통한 이온의 이동을 막는 구조를 마리집이라고 했습니다. 니은. 3번, 축삭돌기 말단에서 분비되어 시냅스 이후에 뉴런의 흥분을 전달하는 물질은 리을 신경 전달 물질이었습니다. 2번,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은 뉴런이 한 지점에서 막전이가 빠르게 상승했다가 하강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 그래프에서 휴지전이에 있다가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과분극되었다가 다시 휴지전이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이때 활동전위라고 하죠. 4번, 다음 중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것은 X표 하시오. 1번,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재분극이 일어난다. 아니죠. 저 나트륨 통로가 열리게 돼서 나트륨이 들어오게 되면 이 그래프 상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막전이가 플러스의 상태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분극이 아니라 탈분극이 일어난다고 하면 됩니다. 2번, 분극 상태에서 세포 내부는 전하를, 세포 외부는 양전하를 띈다. 맞나요? 분극 상태이라면 휴지전이인 상태입니다. 이때 세포 내부는 세포 외부는 양전하를 띈다. 맞는 말이죠. 3번, 재분극이 일어날 때 칼륨은 세포 안에서 밖으로 빠져나간다. 맞나요? 그렇죠. 칼륨은 안쪽에 있었던, 그렇죠. 맞는 말입니다. 자, 1번, 그림은 시냅스로 연결된 두 뉴런의 세 지점 A에서 C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역치 이상의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바로 이 부분에서 주었네요. 활동전이가 발생하는 지점
을 쓰고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이 있다면 그 까닭은 무엇인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뉴런 신호의 전도와 전달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지점, 바로 B와 C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는 지점은 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까닭은 시냅스에서 흥분의 전달은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세포체로 일어나지만 반대로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2번 그림은 활동 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좀 잘렸네요. 자, 구간 1에서 이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막전이가 상승하는 까닭과 구간 2에서 이 부분에서 막전이가 하강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요게 1번 문제, 2번 소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1번 문제의 답은 나트륨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막전이가 상승한다 라고 보면 되고, 2번 구간 2에서는 칼륨 통로가 열려서 칼륨 이온의 막 투과도가 증가하면서 막전이가 하강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1번 그림 가는 뉴런에 자극을 주었을 때 뉴런의 한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를, 나는 뉴런에 복어 독 처리를 하고 같은 자극을 주었을 때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두 그래프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막전이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복어에 독을 처리했을 때. 자, 이 말은 흥분이 제대로 전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정상적인 뉴런은 활동 전이가 발생했지만 복어 독을 처리한 뉴런에서는 활동 전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어 독은 나트륨 통로의 이온 이동을 억제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휴지 막전이가 변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트륨 통로가 막혔다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 신경계, 중추신경계는 뇌 부분과 척수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뇌는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채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이 채성신경계는 신경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축상 말단에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고,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자, 둘 다 두 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사이에는 신경절, 시냅스를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는 둘 다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게 되지만 한 기관에 두 개의 신경이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이 기관의 움직임을 조절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1번에 2번 중추신경계 중 심장 박동 속도를 조절하는 부위는 어디냐? 그렇죠? 연수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자, 3번 다음 글의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무릎 반사와 같은 무조건 반사는 반응이 일어날 때 어디를 거치지 않느냐? 대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납니다. 자, 무릎 반사에 관여하는 중추신경은 당연히 척수가 되고요. 동공 반사에 관여하는 중추신경은 중간뇌에 해당이 됩니다.
오른쪽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관련된 자율신경을 연결하시오. 자, 먼저 심장 박동을 억제하는 것은 억제하는 거니까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되고, 동공이 확대되는 건 더 많은 것을 봐야 되니까 교감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포도당 방출이 촉진되는 건 우리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에 해당이 되고요. 소화액 분비가 촉진되는 건 편안한 상태에서 소화가 잘 일어나죠.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방광수축은 우리 몸에 쌓여있는 소변을 바깥으로 배설하는 거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아닌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됩니다. 아래쪽 표는 내 부위의 각 기능을 나타낸 것이다. 자, 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시면 되겠죠. 수위 운동 조절, 몸의 평형 유지, 바로 소뇌에 해당이 되죠. 자, 체온이나 삼투압과 같은 항상성과 관련된 부분은 간뇌에 해당이 됩니다. 안구 운동, 자, 눈과 관련되어 있는 거, 눈 중뇌 또는 중간뇌라고 볼 수 있고, 심장 박동이나 호흡, 소화 조절, 즉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일 수 없는 거의 대부분 생명활동과 관련된 부분은 연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은 어떤 환자의 뇌 손상 부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환자에게서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여부를 쓰고 그렇게 판단하는 까닭을 서술하시오. 자, 손상된 부위는 이렇게 파랗게 그림을 그려놨네요. 이 부분에 해당이 되네요. 주름이 많은 바로 대뇌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환자의 뇌 손상 부위는 대뇌인 것이고, 자, 동공반사가 일어나는지 여부, 당연히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자, 동공반사와 관련된 뇌의 부위는 중간뇌 부분이기 때문이죠. 자, 오른쪽 그림은 자율신경 X를 자극하기 전과 후의 심장세포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자율신경이라 함은 두 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분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자율신경은 또 이렇게 두 개의 신경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었죠. 자, 신경절 이전 뉴런, 이후 뉴런. 자, 먼저 X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뇌 부위는,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자극 전에는 심장세포의 막전이 변화가 3번이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나 자극을 준 후에는 2번밖에 일어나지 않았죠. 이거는 심장 박동 흥분이 억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이 X의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뇌의 부위는 어디냐고 벌써 힌트를 주었죠. 심장은 생명활동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연수 부분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존재하는 뇌 부위는 연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 자, 부교감신경이기 때문에 이 시냅스 사이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되고, 신경절 이후 부분에서도 똑같이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절 이후 뉴런, 이 뉴런에서 분비되는 이 부분에서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은 당연히 아세틸콜린이 되겠죠. 다음 내용. 자, 근육 관련 문제입니다. 먼저 교과서의 7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리 내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수축의 원리 첫 번째, 근육 원섬유 마디는 어떻게 구분이 되냐? 일단 우리가 전자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 상대적으로 밝게 보이는 부분을 밝을 명자를 써서 명대라고 붙여주고요. 상대적으로 어둡게 나타나게 되는 부분, 바로 어두운 암대에 해당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 과정은 운동신경이 자극을 받게 되면 운동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골격근으로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러한 아세틸콜린이 골격근에 작용하게 되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로 이 액틴 필라멘트, 보라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면서
근육이 수축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근육 원섬유 마디도 줄어들게 되고 겹치는 부위는 많아지게 되지만 이 가운데의 H대 부분과 끝부분에 I대 부분은 짧아진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근육 수축을 할 때는 근육 수축에 ATP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이 ATP는 처음에 저장되어 있었던 기존의 ATP를 사용함과 동시에 크레아틴 인산을 이용해서 인산기 치환을 통해 이제 ATP가 재생되면 다시 또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 산소 호흡을 통해서 얻게 되고 그 다음 젖산 발효를 통해서 얻게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에 80페이지 보면 자 7번 문제 다음은 골격근의 구성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장 작은 구성 단계부터 순서대로 나타내시오. 자 가장 작은 거니까 가장 기본 단위부터 찾아내면 되겠죠. 일단 우리가 이 그림을 배웠던 것처럼 이 그림에 해당하는 근육 원섬유가 가장 작은 단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 이 근육 원섬유는 근육 세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러한 근육 세포 또는 근육 섬유는 여러 개가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니은 그 다음 가장 마지막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골격근이 구성 단계의 마지막 단계에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자, 8번 다음 그림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근육에 있는 땡땡은 ADP에 인산기를 전달해서 ATP를 빠르게 재생한다. 자, 바로 요 물질이죠. 그래서 크레아틴 인산이라는 물질이다. 보면 되고 근육은 산소가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산소가 없을 때 우리 ATP를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바로 젖산 젖산 발효 과정에서 일어나는 물질 젖산으로 분해하면서 ATP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때 CO2 발생하게 되죠. 세포호흡과 비교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 자, 그 다음 81페이지의 5번 문제 근육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림은 무릎 반사가 일어나서 흥분이 이동하는 경로와 다리 근육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와 나는 어떤 뉴런인지 쓰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그림을 보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가운데에 신경세포체가 있는 형태로 생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각 뉴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척수 부분에서 쭉 나와가지고 골격근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은 연합신경 또는 운동 뉴런인데 근육과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운동 뉴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기억은 아래쪽에 있는 근육에 해당이 되네요. 자, 이 근육은 I대와 A대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위쪽 부분은 우리가 다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늘어져 있었던 부분이 다시 짧아지게 수축하는 과정에 해당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수축되어 있다가 이제 다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여기가 당겨지겠죠? 그러면서 이제 이완이 됩니다. 그러면 이완될 때 근육 원섬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즉 이 그림에서 옆에 있는 그림을 활용해 볼게요. 자, 이 그림에서 I대는 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위에 해당이 되고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만큼입니다. 그런데 이 마이오신 길이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대가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 부위도 길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대는 당연히 변화 없음 이라고 하면 되고 I대의 경우에는 이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 이 부분이 미끄러져서 들어가서 겹치는 부위가 많아지기 때문에 I대의 길이는 수축이 일어났을 때 짧아지게 되고 지금 이완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당연히 길어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길어진다. 그리고 I대는 변화가 없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 그림 가는 팔을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의 모습을 나는 근육 A의 근육 원섬유 마디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에 해당이 된다고 하네요. 자, 팔을 구부렸을 때와 폈을 때 근육 A의 기억과 니은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서술하시오 라고 했는데 니은은 우리
방금 전에 얘기했던 A대에 해당이 되고 기역은 I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A대의 경우에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늘어나거나 수축하거나 하는 그런 과정에 전혀 길이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I는 수축할 때는 짧아지게 되고 이완할 때는 길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팔을 구부린다. 이렇게 구부린다 됐을 때 이 뒤쪽의 근육은 늘어나게 되고 이 안쪽의 근육은 수축하게 되겠죠. 그러면 팔을 구부렸을 때 에는 수축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짧아지게 될 것이고 팔을 폈을 때는 당연히 수축되었던 게 이완되어서 펼쳐지게 되니까 이완되었을 때는 아이대의 길이가 길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